수연의 부친인 이참판은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간다며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가솔들을 풀어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월선을 살리기 위해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녀를 외면해야 했습니다. 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것이다. 너 또한 나를 잊어라. 그러나 수연은 감에 오르기 직전 자신의 옷을 찢어 은밀히 건넸습니다. 피로 쓴 글자, 믿을 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추의 차가운 빗줄기가 삼남대로의 낡은 초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눅눅한 흙먼지 냄새와 오래된 메주향, 그리고 세월에 찌든 나무 기둥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낡은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드리워진 누군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이제 구부정한 허리에 깊게 패인 주름을 훈장처럼 달고 있는 노파, 이 주막의 주인인 월선입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마디마디가 거칠어지고 손등에 실핏줄이 붉어져 나왔지만 그 손끝이 닿는 곳에는 누렇게 바랜 비단 헝겊 조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그토록 시리도록 푸르던 청년이 그녀의 손바닥에 쥐어주고 떠났던 마지막 정표였습니다. 비가 오면 그 사람이 올 것만 같아서. 노파의 나직한 혼잣말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지만 그 눈동자에 서린 서글픈 광채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19세기 조선의 그 참혹하고도 아름다웠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가문의 배경이 곧 하늘이요, 법도이던 시대였습니다.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문과 급제를 눈앞에 둔 청년 수연은 단순히 수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깊은 도리를 꿰뚫는 총명함으로 장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조 참판으로 재직하며 세도의 중심에 있었고 수연은 가문의 권세를 이어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혹한 장난을 치기 좋아합니다. 1830년 수연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그의 봄, 갑작스러운 폭우로 낙동강 물이 불어 길을 잃고 산속 외딴 주막으로 숨어들게 된 것은 우연을 가장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월선을 만났습니다. 월선은 주모의 딸로 태어나 천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으나 그녀의 눈망울만큼은 새벽 이슬이 맺힌 연꽃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수연이 주막의 낡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비에 젖은 도포 끝에서 떨어진 흙탕물이 대도를 적시기도 전에 두 사람의 시선은 엉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서책 속의 문장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심장. 한복판이 뻥 뚫리며 온 세상의 소리가 소멸하는 듯한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막의 작은 골방에 머물며 월선이 나르는 투박한 국밥 한 그릇에 온 우주의 섭리를 담아냈습니다. 이보게, 이리 고운 처자가 어찌 이런 험한 곳에서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대의 손끝에 묻은 밀가루 향이 내 코끝을 스칠 때마다 나는 내 가문이 가르친 모든 도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오. 수연의 고백에 월선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마른 행주질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 명은 정승을 배출할 가문의 적통이었고 한 명은 지나가는 사내들의 농익은 우스갯소리를 받아내야 하는 주막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주막 뒷마당의 거대한 팽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남몰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읽던 시경의 구절을 읊어주었고 월서는 산에서 따온 시큼한 머루알을 그의 입에 넣어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녀에게 반드시 돌아와 그를 가르쳐주겠다 약조했고 월서는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투박한 가락의 민요를 들려주며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와 가문의 서슬 퍼런 위계는 그들의 사랑을 허락할 만큼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부친인 이참파는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간다며 떠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가솔들을 풀어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참파는 풍양 조씨 가문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아들의 과거 급제와 정략 결혼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비릿한 피비린내와 거친 말발굽 소리를 풍기며 주막으로 들이닥친 것은 이 참판의 호위 무사들과 가문의 원로들이었습니다. 도련님, 당장 가마에 오르십시오. 가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고 대감마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차가운 칼날이 월선의 가냘픈 목을 겨누자 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월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녀를 외면해야 했습니다. 가거라. 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것이니 너 또한 나를 잊어라. 천한 것과 잠시 유희를 즐긴 것뿐이니 더는 꿈꾸지 말라. 수연의 모진 말은 월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가마에 오르기 직전 자신의 도포 자락 끝을 이빨로 물어 찢어 은밀히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비단 조각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낸 피로 쓴 단 한 글자, 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으라는 것,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잔인한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 떠난 뒤 주막에는 참혹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월서는 그가 남긴 비단 조각을 가슴골에 품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샜습니다. 천하다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는 세상 그 어느 금은 보화보다 귀했습니다. 월선의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돌리려 갖은 애를 썼습니다. 얘야, 저분들은 우리와 사는 세상이 다르다. 그저 한여름 밤의 꿈이라 생각하고 잊어라. 이 애미처럼 주막이나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네 팔자란다. 하지만 월선은 고집스럽게 주막 앞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비단 조각의 서늘한 촉각이 거짓이 아님을, 그의 눈동자 속에 비쳤던 자신의 모습이 진심이었음을 말입니다. 수연이 떠난 지 1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헌종 시대를 거쳐 철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강화도령이 임금이 되고 안동 김씨의 세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수연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뜻대로 명문가 여인과 혼인했고 조정의 요직을 거치며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책상 한 구석에는 언제나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월선이 그에게 주었던 머루알에 말라비틀어진 씨앗과 그녀가 부르던 민요의 가사를 적은 종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권세의 정점에 서서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술을 마시며 낡은 지도에서 그 이름 없는 주막이 있을 법한 문경세제 길목을 손가락으로 더듬곤 했습니다. 반면 월선은 그 세월 동안 수많은 혼처를 거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파 혹은 망부석이라 불렀습니다. 좋은 혼처가 수없이 나타났는데 왜 저러나 몰라. 오지도 않을 양반 놈을 평생 기다리다니
참으로 미련한 귀신이 씌었나 봐. 월선의 아름다움은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막을 찾는 과객들로부터 한양의 소식을 귀동냥했습니다. 이번에 이판서 어른이 공조 판서가 되셨다면서요? 그분이 그렇게 청렴하고 공정하시다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월선은 부엌에서 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기다림은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1860년대를 지나 1880년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예전의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이양선이 출몰하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50년 넘게 세상을 지배하던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도 대원군의 등장과 고종의 친정으로 인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이제 70대 고령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세도의 중심에 있었던 그였으나 역사의 격변 속에서 결국 그는 가문의 부패와 역모를 방조했다는 죄목으로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우의정의 관복은 벗겨졌고 그의 야윈 몸에는 거친 삼배 죄수복이 입혀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문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압송되던 도중 수연은 호송관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건네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들러야 할 곳이 있소.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잠시만 저 문경세제 아래 주막에서 쉬어가게 해주시오. 이미 권력을 잃고 쇠약해진 늙은 죄수의 간청에 호송관들은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80년의 늦가을, 수연이 처음 그 주막을 찾은 지 5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주막은 예전보다 더 낡아 지붕 곳곳이 뚫려 있었고 뒷마당의 팽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막 마당에 들어선 수연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50년 전 그날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빗자루 소리가 사락사락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그 이름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불러보지 못한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있던 노파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5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찰나의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너머로 1830년 그 맑던 소년과 소녀의 영혼이 서로를 격렬하게 껴안았습니다. 오셨습니까? 도련님. 월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으나 그 안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따스한 환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발치를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너무나 늦게 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연은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월선은 그런 수연의 백발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올 줄 알고 매일 마당을 쓸어두었습니다. 당신의 발이 더러워지지 않게 당신의 가마가 들어올 자리를 50년 동안 비워두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의 작은 골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호송관들은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수연은 품 안에서 낡은 서찰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조정해서 혹은 집무실에서 매일 밤 써내려간 결코 붙이지 못한 수천 장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었소. 겉으로는 화려한 재상의 자리에 있었으나 나의 참된 삶은 매일 밤 이 종이 위에서 당신을 만나는 것이었소.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월서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그를 다 읽지는 못했으나 종이마다 배어있는 그의 고뇌와 그리움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월선 또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낡은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50년의 세월에 닳고 닳아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신이라는 글자의 흔적만은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자 하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으라 하셨으니 저는 세상을 믿고 하늘을 믿으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제게는 이 비단 조각이 임금의 교지보다 귀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권력이 무엇이고 가문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 손 한 번 잡는데 50년이 걸렸구나. 나는 평생을 껍데기로 살았어.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팔았으나 정작 내 영혼은 이곳 주막의 팽나무 아래에 묻혀 있었구려. 이튿날 새벽 수연은 주막의 평상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가문의 무게와 죄책감을 비로소 내려놓은 듯 그의 얼굴은 1830년의 그 소년처럼 맑고 평온했습니다. 월서는 그의 마지막 숨결을 가슴에 담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신분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먼저 가십시오. 곧 따라가겠습니다. 수연의 시신이 호송관들에 의해 유배지로 떠난 뒤 월서는 주막의 모든 집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곡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던 시각, 월서는 수연과 처음 만났던 그 팽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수천 통의 서찰을 품에 안고 그 위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잠든 월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팽나무 주변의 때 아닌 하얀 꽃들이 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두 사람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신분을 뛰어넘은 조선 최고의 로맨스로 야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역사는 왕조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버텨낸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연과 월선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신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9세기 조선의 그 참혹한 세도 정치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인연을 맺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5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월선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시니어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쇠했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기억만은 청춘의 그것처럼 생생할 것입니다.
월선이 주막마당을 쓸며 기다렸던 것은 단순히 수연이라는 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진실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미처 전하지 못한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는 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30년의 그 주막도, 1880년의 그 유백일도 결국은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수연의 비단 조각에 새겨진 신이라는 글자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는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던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의 전설이 됩니다. 월선과 수연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향기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차가운 마음을 녹여줍니다. 당신의 인생 주막에도 따스한 등불이 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될 때 기쁜 얼굴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영원합니다. 조선의 낡은 주막에서 피어난 이 애절한 서사가 오늘 하루 당신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대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고 시대가 엄혹해도 한 사람의 진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수연이 재상의 자리에서도 끝내놓지 못했던 그 비단 조각, 월선이 평생을 마당을 쓸며 지켜냈던 그 기다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사랑을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당신의 남은 여생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